관리감독자 정기교육 5가지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암기법이죠. 산산산직직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좀 추가한다고 하면 전 하나를 추가해 드릴 것 같아요. 6번이라고 외우시고 올해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위험성 평가. 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추가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화학 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점검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유명한 암기법이죠. 그 안냉이라는 암기법입니다. 그 안냉. 자, 답을 써보면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죠, 폭발.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안전 밸브, 긴급 차단 장치죠. 긴급 차단 장치 및 그 밖의 방호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중에 이제 냉이죠. 냉각 장치, 가열 장치, 교반 장치입니다. 교반 장치, 압축 장치, 계측 장치 및 제어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래서 유명한 암기법은 그 안냉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연삭숫돌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에 적합한 숫자를 기입하시죠. 연삭숫돌은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하여야 합니다. 역시나 저 현직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해서 연삭숫돌을 교체를 했을 때는 항상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작업자들한테도 항상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연삭숫돌이 풀리는 순간 진짜 그건 흉기가 됩니다. 흉기.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FT도에서 미니멀 컷셋을 구하시오. 자, 보시죠. 직렬이죠. 직렬, A2는 병렬입니다. 식을 풀면 일단 T는 A1 곱하기 A2가 되는 거고요. 자, A1은 X1, X2죠. X1, X2. 그리고 병렬이기 때문에 X1, X3 나눠주는 거죠. 병렬로. 그렇게 하고 X1, X2, X1, X2, X3가 되는 거고요. 미니멀 컷셋은 어떻게 보면 교집합을 찾는 게 맞는 거겠죠. X1과 X2가 되는 거겠죠. 역시 제가 이 풀이 영상도 저희 신기반기 계산 문제 영상 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근로자 수 400명인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연간 280일 근무하던 중 재해자 수가 100명, 재해 발생 건수가 80건, 근로 손실일 수가 800일이 발생하였답니다. 그리고 종합 재해 지수를 계산하라고 했고 단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종합 재해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도수율과 강도율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도수율과 강도율. 그렇기 때문에 자, 도수율 풀어보시죠. 자,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럼 총 근로시간 수를 확인해 볼까요? 자, 400명이죠. 400 하루 8시간, 8시간. 그리고 280일이죠. 280. 그 재수가 되는 거예요. 재수. 재수는 재발생 건수 80건. 80에 10의 6승이 됩니다. 그러면 89.29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강도를 들어갈게요. 똑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수분에 그럼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중요하게도 틀리죠? 총 근로 손실일수가 되는 거죠. 총 근로 손실일수는 800이 됐습니다. 801 곱하기 10의 3승. 그럼 0.89가 나오는 거고요. 자, 종합지혜지수 식을 세워볼게요. 루트분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시고요. 89.29 곱하기 0.89를 하시고 그 숫자가 쭉 더 나올 거예요. 그걸 역시나 여기에 조건이 주어졌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서 8.91이 나옵니다.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그 필기 때도 많이 보셨던 문제일 거예요. 필기 때도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는 뭐 찍기가 안 되는 거죠. 필기는 솔직히 25%의 확률입니다. 4분의 1 확률로 가능한 거고 찍기 가능하겠지만은 실기에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산식을 풀어야 계산식을 적어야 하나고 하는데 시험 문제 답안에서 답안지에 계산풀이라고 나옵니다. 계산풀이를 쓰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산풀이를 쓰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영상은 꼭 쓰실 줄 알아야 하고요. 결국에는 이 도수율, 강도율, 종합지수를 구할 수 있냐, 이걸 정확하게 풀고 있냐라는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풀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해체 작업의 해체 작업 계획서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되겠네요. 자, 2번.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마찬가지죠. 작업 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체물의 처분 계획이죠. 4번 사업장 내 연락 방법, 그리고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입니다. 역시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까 해체 작업 계획서 쓸 때 해당 내용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해체물의 처분 계획 뭐겠어요? 해체물을 처분했을 때 이거를 어디다가 버릴 건지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되는 거고,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겠죠. 해체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해체의 방법과 해체의 순서 도면도 역시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은 혹시라도 해체물을 파괴했을 때 뭔가 문제가 터졌다니 비상상황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도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화학류는 보통 발파하는 경우죠. 발파. 왜냐면 아파트 같은 거 짓다 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토목에서. 그러면 그때는 그 부분은 그 앞세기로 파쇄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발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파도 역시나 조금 더 이게 현직에 설명해 드리면, 발파를 하기 전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한테도 미리 허가를 구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놀라겠죠. 이런 부분도 현직 넘어가시면 이 부분도 다 아시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기 때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외우기 편한 암기법이 클프방전입니다. 보통 4가지를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답안을 써볼까요?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죠. 고정 볼트 상태. 3번 방호 장치의 기능. 4번 전단기의 칼날 및 케이블의 상태죠. 케이블의 상태. 그리고 5번 크랭크축, 플라이힐,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여부.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7번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입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해당 문제가 작업형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형에도 나온다. 여기서 작업형을 조금 말씀드리면 필답에서 이어지는 문제가 작업형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영상에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프레스의 영상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업형이라 하더라도 작업형을 영상부를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닌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필답에 대한 준비가 우선시 돼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이건 조금 쉽게 좀 짧게 써볼게요. 자, 지하 수위 저하고요. 그리고 지하수 흐름 변경입니다. 그리고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하는 겁니다. 깊게. 그리고 보일링하고 상반되는 말이 하나 더 있죠. 히빙 현상.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역시 신기반기 교재에는 보일링과 히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는 4가지 정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암기법이 임대철물입니다. 임대를 보낸 철물이다라고. 뭔가 암기법은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써야 합니다. 자, 풀어볼게요. 임시 배선에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이죠. 휴대용 전기기기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3번 철판, 철골 등 보전성이죠. 보존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구. 4번 물 등 보존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이죠. 수변. 습기가 많은 장소.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제가 한 번 더 드린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맨 마지막 4번에 물에 관련된 내용 빼고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 다 동일합니다.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 마지막 4번만 저압용 전기기기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임대철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구가 동일하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외우시면 이 문제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사고휴냉이나 암기법을 가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역시나 차이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기반기 교재에 바로 연달아 선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20번. 소음이 심한 기계로부터 2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이 100dB이라면 이 기계로부터 20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풀어보죠. 데시벨 2는 소음으로부터 데시벨 2만큼 떨어진 곳의 데시벨을 의미하고 데시벨 1은 소음으로부터 데시벨 1만큼 떨어진 곳의 데시벨을 의미합니다. 자, 더불어 로그는 상용 로그로 밑이 10이면 알고 풀어도 되고 계산기에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식 보시면 데시벨 2죠. 데시벨 1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D1분의 D2입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100dB가 나왔잖아요. 그럼 100 마이너스 20은 그대로 1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20m 떨어진 곳에 200이죠. 20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80dB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겠네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표현해 드린다면 해당 공식을 정확하게 봐놓으셔야 합니다. 이 공식을 알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계산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산업안전기사의 계산 문제는 계산식을 알고 있고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사 시험보다는 계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에서는 아니 되는 기기구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죠. 많이 봤던 문제. 많이 겹치는 문제예요. 자, 1번 풀어볼게요. 자, 공기 압축기. 2번 원심기. 자, 3번 예초기. 4번 금속 절단기. 5번 지게차입니다. 6번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포장기계.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내핑기로 한정한다. 근데 보통 한 1, 2, 3, 4, 5번 정도 외워놓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1, 2, 3, 4, 5로 1, 2, 3, 4, 5.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위치 3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풀어보시죠. 1번 취간, 2번 분기간, 3번 발생기죠. 발생기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문장으로 해서 중간에 단답으로 집어넣는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치간, 분기간,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규칙,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자료가 저희 신기반기 카페에 나와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풀프루프 기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암기법 먼저 한번 써볼까요? 가이나, 오트밀, 버거라는 이런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가드고 1번. 2번 인트로이죠, 인트로. 역시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트로가 되는 거예요. 3번은 오버런이 되는 거고요. 4번은 트립입니다, 트립. 5번은 밀어내기. 푸시풀이 되는 거고요. 6번은 기동 방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물어보신 분들 있죠. 영어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말로 써야 하나 물어보시는 분들. 어느 거나 상관없습니다. 외우실 때 다 외워놓으시면 좋은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내전압용 절연 장갑 최대 사용 전압 및 색상을 표기하시오. 여러분들 이것도 이 표도 역시나 필기 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헷갈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등급이 0일 때는 1000이 되는 거죠. 1000V. 등급이 1등급일 때는 교류는 7500V, 직류는 11250V가 되는 거고요. 2등급일 때는 교류는 17000V, 직류일 때는 255,500V입니다. 그리고 3번 3등급일 때는 26,500V가 되고 직류는 39,750V가 되는 거고요. 4등급일 때는 36,000V, 54,000V입니다. 해당 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해당 표를 암기해 놓으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공식이 있거든요. 이 해당 공식에 대한 것도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2020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는데요. 항상 노력하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